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7회 신임회장에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 신임회장은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에티오피아가 최근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사회 각 방면의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선교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북 관계는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요원해 보입니다. 최근 북한 장마당 내 성폭력 사건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이어가야 할지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성희 신임회장은 교회와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이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추천을 받은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신임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성희 목사의 회장직 선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교회협의회 헌장 조항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혀 선임 직전 진통을 겪었습니다. 본래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서 이번 회장을 추천하는 순서였지만 총회를 앞두고 루터교가 내부 사정으로 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전함에 따라 다음 순번이었던 예장통합교단에서 급히 회장직을 맡게 돼 적임자로 이성희 목사를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측은 짧은 시일 안에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히며 결국 회원교단들의 양해를 얻고 선임이 결정됐습니다. 이성희 신임 회장은 총무를 도와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교회의 변화와 하나님의 정의 세움에 힘쓰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무 중심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총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단이 잘 일치하고 화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회원교회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이용정 총무는 보고를 통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변혁을 위해 나아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중심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한 성찰과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영성과 정행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까지 진보 보수의 분열로 갈등이 큰 시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제 갈등의 치유가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교회 주 연합기관들의 통합사업이 여전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과 한국교회 총연합 전명구, 전계현 공동회장,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최대 관심은 단연 최근 무산된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 간의 연합 이슈였습니다. 두 기관 대표들은 통합이 무산된 원인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전명구 공동회장은 연합의 문제는 곧 조직의 문제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기득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대표회장 하려고 드는 겁니다. 기득권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예요. 대표회장 뽑다 보니까 금권 선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금권 선거하다 보니까 이 단체의 권위가 실추되는 겁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회장은 연합은 힘이 아닌 신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힘 있는 교단의 갑질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 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른 것을 소위 갑질한다고 합니다. 교회연합사업은 힘이 있다고 수가 많다고 또 질리고 정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수가 많은 교단은 작은 교단을 배려해서 더불어 함께 가고 작은 교단은 큰 교단을 항상 앞세우면서 존중하는 미덕을 발휘해서 최근 이단 문제 등으로 연합 문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비판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 엄기호 대표 회장은 문제가 있어서 나갔던 모든 단체들이 다시 한기총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참여 패널들의 원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패널 토의자로 참석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성구 대표 회장은 한기총 대표 회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꼬집는 동시에 교회 원로회를 공식 창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이 아닌 지역을 보다 배려하는 방향으로의 통합, NCCK를 제외한 복음주의 계열 기관 간의 선통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 방북해 다재내성 결핵 퇴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3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방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유진벨 재단 스티븐 린튼 회장은 대북 제재 영향으로 결핵 치료 사업에 동참하던 글로벌 펀드가 결핵약 공급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며 결핵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응급 고호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결핵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티븐 린튼 회장은 북한의 상황을 전하며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일반약 치료로 인해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늘고 있다며 지금까진 국제기구가 북한 결핵 문제 해결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북한 결핵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에티오피아가 최근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가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현지 박종국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번에 선출된 여성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의회가 지난 25일 날 에티오피아 최초의 여성으로 또 각국 대사를 역임했고 또 아프리카 유니언 본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외교관 출신인데요. 마담 사흘로 워르크 제우데 68세이십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많은 이곳의 시민들은 이번에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것을 보고 아주 많이 환영하고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첫 번째 여성 대통령 선출이었다는데 에티오피아 내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금까지 에티오피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공산주의 17년 일부 방해에서 25년의 정치가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이곳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수상이 선출됐는데요. 42세의 아주 젊은 닥터 아비 모하마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 젊은 수상은 에티오피아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맡아왔던 이 국방장관도 여성, 또 이번에 새롭게 평화부를 만들어서 여성 장관을 세웠고요. 대법원장도 여성으로 세워서 20여 명의 장관 중에서 11명,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도 68세의 마담 사흘로 워르크 자우데를 세움으로써 에티오피아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많은 여성 지도자를 세우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가 선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아프리카는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급변하는 아프리카의 경제 문화 발전과 함께 지역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선교도 이런 경제 문화 확장과 함께 우리 선교도 이 아프리카 선교에 맞는 이런 옷을 입고 이 적극적인 선교 또 각 영역에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런 사역들을 팀워크로 할 시점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바람이 선교 현장 곳곳에도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 분단 70년 만에 유례없는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엔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까지 채택됐습니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탄압받는 북한 인권을 알고도 등한시하고 있어 반쪽짜리 평화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 변현준 기자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 기자, 2018년도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관련 비핵화와 종전선언인데요. 평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 북한 장마당 내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 11월 1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서울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북한 내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장마당 현장 속 성폭력 관련 증언이었는데요. 네. 기자회견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arket guards or police officials could ask me to follow them to an empty room outside the market or some other place that they had picked. She described being sexually assaulted many times. Quote, they consider us sex toys. We women are at the mercy of men. This is a reflection of a political decision taken by the government to do nothing about the exploitation of women by men in power. You can begi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people who offend. 정베드로 대표님, 북한 내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긴 한데요. 이 장마당을 통한 성폭력 문제 이렇게 심각한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게 근거가 있는 보도입니까? 네, 휴먼 라이트 워치는 세계에 지부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국제적인 NGO이고요. 예. 또 더불어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양대 NGO가 북한의 인권 문제, 특별히 여성의 차별 문제, 또 아동 차별, 아동 학대 문제 등등의 많은 그 국제 규범에 맞는 인권 조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예. 이번에 장마당을 비롯한 북한의 전반적인 여성의 성폭력 실태에 대해서는 아주 체계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리포트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 기자, 직접 탈북민들을 만나서 증언을 들어보셨다고요? 예, 제가 직접 탈북 여성들을 만나봤는데요. 탈북 여성들에게 들은 내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탈북자의 증언 들어보시죠. 네. 장마당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계속 안전부에 불려가거나 보위부에 불려가거나 하면 그런 당하고 나오는 여성들이 엄청 많아요. 그 보안원들이 여성들을 이쁘게 생긴 여성들을 밤에면 딱 데려가요. 그 데려가서 뭐 새벽까지 데려가서 그저 그렇게 농락하고 그렇게 하고 새벽에 와서 그 여성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저를 그러니까 믿으니까 얘기하겠죠. 자기 그렇게 밤새도록 당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언니인데 돈 좀 없는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때 당시 돈은 있긴 있었는데 돈 해서 어쩌자고 그러는가 하니까
우리 둘이 돈 내고라도 어디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도 자기가 계속 당해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돈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보면 벌써 밤새 갔던 여성들이 자지 못하고 계속 취급당하고 처음부터 막 때리면서부터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렇게 겁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막 머리도 다 헝클어져 들어오고 막 엄청 피곤하고 그 맞은 그런 게 다 보이죠. 참 안타까운 증언인데요. 생존을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감옥에 가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끌려가서 인권 유린을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러한 성착취 행태 배경에는 북한의 독특한 경제 시스템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 자체가 여성들이 되게 그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성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그 지금 90년대 이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여성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이나 또는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이제 남자들은 자기들 체면이 깎이니까 시장에 처음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시장 경제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물건을 빼앗기거나 안전원들한테 빼앗기면 이제 이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 권력 구조다 보니까 여성들은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빼앗겼는데 그 여성이 그 물건을 찾고 싶잖아요. 거기에 자기 그 물건에 대한 본전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런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소문나버리면 자기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여성들 아직 결혼 안 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소문나게 되면 자기가 시집 갈 수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소문나 버리면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그거를 어디에 고소할 수도 없고 그런 신고할 수도 없는 취약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 대표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북측은 날조된 이야기다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막으려는 적대 세력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북한의 그 여성 차별과 또 이 장마당 비롯한 모든 북한의 전역에서의 그 여성의 학대 이 문제는 25년 전부터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커미션 오브 인콰이어리 COI 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민들,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그 보고서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그 당 권력과 그 지도부층으로부터 이렇게 성폭력과 여성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만연돼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북한 내에 만연된 인권 유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몇몇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만 내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제사회 반응과 또 한국 정부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 10월 31일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1월 15일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12월에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면 2005년부터 14년째 채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도 늘 그랬듯이 유엔 주재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의 주도로 작성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탄압받는 북한 인권을 걱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논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에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유엔의 결의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혀서 앞으로 있을 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의 시선은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동등하게 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교적 평화와 인도주의적 평화, 인권 문제 해결은 같이 이뤄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참 막막한 생각이 드는데요. 정 대표님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그동안 계속 노력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올해는 특별히 유엔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 이 변화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70주년은 정말 의미가 있는 성경의 숫자이죠. 바벨론 포로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자유와 해방이 있었던 해인데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에 특별히 북한 정부 70주년, 한국 정부 7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이 정말 이 70주년 해에 인권 탄압과 박해받는 사람들의 자유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그러한 인권이 해결되는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북한 정의연대를 비롯한 또 북한 사역 단체들 약 40여 단체가 자카르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카르는 이제 히브리어로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적극적으로 권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카르 코리아, 이 북한에 특별히 박해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리멤버 하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자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잊고 살고 있고 너무나 그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도 이 북한 인권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와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제 북한의 정치범 성소 해체 문제 또 탈북 난민의 강제 북송 중지와 또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이제 미술 그림 전시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또 퍼포먼스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10일 당일날은 우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예. 북한인권 국제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12월 10일 날 1시, 오후 1시에 프레스센터 20층에 오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서를 만든 그 북한의 종교 박해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저희가 무료로 증정할 계획인데요. 예. 한국교회가 전체 올해 좀 참여하는 그러한 대회로 치르기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속히 회복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감사의 신비는 소유가 아닌 믿음에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더욱 큰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